아프셔서 한번 가셨나 봐요. 건강이 제일 좋아요, 건강이.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 자, 자, 지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왜 이 롤즈가 원초적 자아하고 무지의 배일이라는 걸 썼는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다음 제1 원리가 왜 동등한 자유의 원리인지 알겠고, 제2 원리가 왜 기회 균등의 원리인지 알겠고, 자, 그 다음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맥스민이라고 그랬어요. 미니맥스라고 그랬어요. 자, 뒤쪽이 목적어, 앞쪽이 동사, 목적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를 최대한. 그렇죠? 네. 맥스다가 미니. 그걸 낸 문제도 있어요. 그걸 영어를 바꿔서 낸 문제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어차피 정의로는 이제 이미 봤으니까 뒤쪽에 좀 가서 보면 자, 정의라고 했을 때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에서 롤즈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아까 이야기했죠. 롤즈의 루스의 사회계약론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에서 전제 조건은 원초 상태라는 건 무지 베일이 가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맞죠?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에서 제1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자유보장의 원리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에서 롤즈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맞죠? 뭐 하는 거? 우리가 제1 원리, 제2 원리는 자유에 관계된 거죠. 자, 그 다음 제3의 원리는 평등. 사실 2, 3 평등, 1은 자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회균등은 자유적인 개념도 있고 평등적인 개념도 있어요. 저 보통 이제 평등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제1 원리가 뭐에 해당돼요? 자유. 제2의 원리 두 가지가 평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최대 극대화의 원리, 차등의 원리,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를 롤즈의 정의론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최대 극대화 아니라고 그랬죠. 최소 극대화라고 그랬죠.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원체적 자아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이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용 때는 극히 합리적일 것으로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정통에 따른다. 이거 맞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지의 별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그렇죠? 자,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적 총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유주의가 정당화될 수 맞죠? 그 다음 롤즈의 정의로서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만 평등하다는 거죠. 정당한다는 거죠. 롤즈의 정의로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 아니죠. 자,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자는 거야? 능력대로 놔두자는 거야. 그냥. 전통적 자유주의는 뭐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뭐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능력대로 두자는 거예요. 투자. 쉽게 말하면 롤즈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전통적 자유주의하고 롤즈 조금만 구분해서 설명해 보면 만약에 이런 생각해봅시다. 선생님 부진 학생들을 도움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또는 기회균형 선발제라고 알아? 몰라요? 기회균형 선발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기회균형 선발제가 가장 위배되는 게 뭘까? 기회균형 선발제는 뭐냐면 이 농어촌이라든가 한부모 자녀들이라든가 최하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먼저 학교에서 선발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같은 이를테면 320점 맞은 A가 있어. 이 서울에야. 300점 맞은 B는 농어산촌에 있어. 그럼 일정한 비율은 뽑아야 되니까 이쪽 A가 어디에 갈 수 있는 거? 이를테면 KDL 갈 수 있다. YDL 갈 수 있다. 이런 것이보다 이 기회균형 선발제.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뭐야? 역차별. 즉 능력주의에 위배되죠. 능력보다 낮은데 더 도와주는 거잖아. 다시 한 번만요. 그럼 다 이제 의문이 생겼죠? 왜 능력보다 낮은데 저렇게 입학하게 만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공정성에 많이 좀 그러네? 역차별이네?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다 쓴 용어, 이 정의론이 롤즈의 정의론. 이렇게 뭐 하는 거? 농어산촌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어? 이를테면. 그쵸? 최하위 계층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뭐가 부자로 태어나기보다는 더 많은 지원해 주는 것이 불공정하게 지원해줘도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시행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능력대로 그냥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 정의론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공정하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물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건 불공정한 건 분명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장애인 문제 있었죠?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들 시위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장애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또 돈 더 들여가지고 막 그거 다 리프팅 만들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문제 심각하게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롤즈는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냐고.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바람직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 했나요? 다 했네. 이제 사회적 형평성. 그래서 롤즈 견해하고도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롤즈가 이런 논의하기 전에 사회적 형평성. 자, 사회적 형평성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습니다. 뭐가 사회적 형평성이냐? 이것에 관계돼서는 사실 논의가 좀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자, 일단 사회적 형평성 나오면 무엇부터 먼저 생각한다? 행정학에서는 어떤 행정학이? 신행정학이 처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가치다. 사회적 형평성. 자, 그래서
자, 균형 있게 거기 있는 것처럼 균형 있게 서비스를 배분한다는 것. 두 번째 보니까 신행정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됐고 사회적 형평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유계층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1970년대 신행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롤즈랑도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두 배경은 그랬습니다. 당위적 성격과 도덕적 성격을 영역이고 인본주의를 기초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곧 보겠지만 이 신행정론자들은 형태주의, 그렇죠? 이 사이먼으로 대표되는 형태주의의 비판을 받고 여기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비판을 하고 이야기 나온 게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가치 지향입니다. 가치 지향. 대두 배경 뭐 이거 나왔는데 넘어가도 됩니다. 거기 그다음 그건 이미 신행정론 배울 때 또 할 겁니다. 거기 보다시피 욕구 이론의 기준 및 내용 봐봐요. 욕구 이론의 기준 및 내용. 자, 욕구 이론. 형평성이 뭐냐? 형평이 어떤 게 형평적인 거냐? 그렇죠? 거기 욕구 이론은 이런 거야.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충족해 줘야 돼. 누구나 똑같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형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욕구 이론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실적 이론은 누구나 기회만 주면 된다. 무엇에 입각해서 하면 된다. 실제로 능력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조금 미안합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뭐 한다? 능력에 따라 딱 배분하면 되지. 이게 실적주의. 평등이론은 말 그대로 이건 누구나 똑같이 살자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누구 부자도 없고 누구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회적 배분을 똑같이 다 해주자는 거야. 자, 다시요. 여기 자원이 이를테면 사탕이 100개밖에 없다 합시다. 이 사탕을 잘 배분해야 돼. 또는 뭐 이런 자원이 사회적 자원이 100개라고 배분하면 이런 걸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 누구나 똑같이 10개 받도록 하자. 평등이로. 실력에 따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실력에 따라서 다르게 하자. 실적이로. 2개씩은 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정도 2개씩은 주고 실적에 따라서 하자. 이 욕구이로. 느낌이 좀 오죠? 그 다음 수직적 공평하고 수평적 공평이 있는데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보다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남자라는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렇죠? 남자라든가 나이라든가 일정한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죠.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해야 되겠죠. 그다음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것들. 그런데 자 수직적인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아니 돈 좀 많이 벌면 세율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세금 부탁해야지. 일반인들에게 10% 하는 거고 100만 원 받은 사람에 10% 하고 1000만 원 받은 사람에 10% 하고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정액제로 한다면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버니까 30% 해도 700만 원 벌고 여기는 90만 원밖에 못 벌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수익적 공평성 이론이다. 공평이다. 수익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주자. 그렇죠? 그래서 누진세를 문다든가. 쌤 아까 장애인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우선 주차고요. 장애인은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니까 우선적으로 주차하게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해됐어요? 쌤? 또는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여기까지 자유평등 문제가 안 나왔는데 형평성까지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형평성 문제까지 보고 한번 민주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수험책 같이는 좀 같이 보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만 체크하고 저기 사회적 형평성 한 10문제 정도 있는데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형평가치 중 행정가치 중 형평성은 행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립적이라는 신념을 비판하고 나왔죠. 그래서 신행정학은 가치 지향적이다. 그렇죠? 사회적 형평성 이론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일을 할 때 어때? 누구나 똑같이 같이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해준다면 그건 같이 중립적이지만 이 사람들은 더 훨씬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형평성 이론이죠. 가치 지향적인 거죠. 방금 선생님 생각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이런 생각이 들어갔죠. 이런 가치 지향입니다. 가치 중립은 마치 기계 찍듯이 똑같으면 똑같이 다 대접하는 취급하는 걸 말합니다. 자, 40번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의 주요 이념 하나입니다. 맞고 행정 가치 중 형평성에서는 정부 공채 발행 대표 관료자는 수익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 관료자는 뭔 말인지는 좀 알겠어요. 대표 관료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실적제 같은 거 했을 경우는 또는 소외계층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관료제를 뽑더라도 실적으로만 뽑으면 조건 좋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뽑히니까 조금 다리 소외계층들도 이렇게 같이 뽑아서 대표 관리자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조금 소외되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실력이 안 되더라도 뽑아주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조건을 뽑자는 거야. 장애인 조건을 뽑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표 관료자는 알겠죠. 수직적 관료자인지. 그런데 정부의 공채 발행. 자, 공채라는 거 보았어요? 누가 갖고? 공채는 어떨 때 발행해야 될까? 자, 선생님, 선생님 지금 한 70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어떤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근데 20년 걸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없는데 선생님 지금 낸 세금으로 이거 건립하면 누가 혜택을 받아? 미래 세대가 받아. 그렇죠? 난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미래 세대가 받네? 그럼 미래 세대가 받는 것은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받는 건 여기가 나중에 내줘야 되겠죠. 내야 되겠죠. 공채는 이렇게 빚이잖아. 미래에 갚을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이나 이런 걸 다 쓰더라도 이렇게 미래 세대에 위한 것들은 공채 발행에서 쓰자는 거야. 다르게.
이해가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말이 제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가치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블랙스토스는 정당한 분배 원칙으로 필요.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항상.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건 잊고만 넘어가십시오. 사회적 형평성에서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맞죠? 사회적 형평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개념은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 자, 그다음 사회적 형평성에서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수평적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령으로 등장하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맞고 행정 이념으로서 형평성에서 롤즈의 최소 최대 법칙 거기 앞에 민이고 뒤가 맥스라고 돼 있죠. 틀렸죠? 그렇죠? 자, 항상 다시 한번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냥 선생님 앞에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 항상 목적어는 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 그래서 틀린 거야 선생님 이거. 용어를 거꾸로 써서. 그렇죠? 48번 행정 이념으로서 형평성에서 형평에서 인간의 기존 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 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효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죠. 최소한 인간들에게 먹고 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평적으로. 그렇죠? 자, 누구나 똑같이 이 정도에서는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또 수평적으로 해라. 나중에 이건 수직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수평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행정 이론으로서 형평성에서 실적의 차이에 따른 자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주의 이론은 실적 형평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자, 능력이 다르면 다르게 해줘야 된다. 행정 이념으로서 형평성은 행정의 참여와 가치 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맞고 계속 신행정론과 연결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 선생님 어떤 부분이 거의 안 나왔냐면 그 다음 부분은 거의 시험에 이 문제에 안 나왔어요. 자유평등은 거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그 다음 수산적 가봐. 수산의 행동가치에서는 합법성, 능률성, 그 다음 민주성.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합법, 능률, 민주성도 별로 안 나오고 합리성 이거 시험에 좀 나오고 효과성도 개념 정도에서만 나오고 가해성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 정도 가해성 정도까지. 그렇죠? 자, 선생님 거기 99페이지에서 합법성은 뭔지 알겠죠? 우리 전부 다 법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법치주의.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 밑에 능률성하고 효과성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A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A는 3학년 일반 담임이었다. 3학년 일반 선생님인데 A는 목표를 우리 반 목표가 평균 70점, 80점 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잡았어 목표. 근데 여기는 3학년 2반 담임은 우리 반 목표는 70점이다.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좋습니다. 뭐 75점 할까요? 70점 할까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여기는 이제 10시간이 뭐 공정하니까 10시간에서 열심히 했는데 79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10시간 했는데 73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누가 더 효율적? 10시간 똑같이 투입했죠? 누가 더 산출이 높아요? A. 근데 B는 다시 효율성, 따지지 않아요. 투입 산출 따지지 않고 목표 달성했는지 여부만 중요해요. 그럼 A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여기 A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효과적이는 못해요. B는 효율적이지는 못했지만 목표는 달성했죠. 이게 바로 효과와 효율성의 차이예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합리성 거기까지 봤고, 민주성. 지금 민주성은 뭐라 그랬어요? 민주성 하기 전에 능률성 중에서, 방금 효율성, 능률성 중에서 하나만 알아두면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이 있다는 거죠. 거기 100페이지 보면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미 좀 배웠지만 과학적 관리로는 기계적 능률이고, 디목이라든가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능률이죠. 다시 한번 투입분해 산출이 최대화되는 것이보다 능률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 능률하고 뭐가 있다? 사회적 능률이 있다. 우리 쌤들 간단히 이것만 설명해주고 이런 거죠. 우리가 과학적 관리로는 어땠어요?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서 비능률 최소화시키면 가장 많이 생산한다. 그런데 메이어가 호스원 실험에서 보니까 과학적 관리론보다 사람들 사기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더라. 그럼 여기서는 뭐 한다? 사람들 사기 높여주자. 그럼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둘 다 어차피 생산성 높이려고 한 거잖아. 둘 다 생산성 높이려고 한 거죠. 인간관계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생산성 높이려고 한 거란 말이야. 단 여기는 기계적인 능률성이고, 여기는 인간 감정 같은 거 따지지 말고 하는 거고, 이건 감정 같은 거 따져서 능률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심적 욕구 같은 걸 충족한다 그래서 사회적 능률, 얘는 그냥 기계적 능률, 컨베이어 시스템 같이 기계같이 이렇게 돌려서 피도 눈물도 없이 한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디목이나 인간관계로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 합리성은 시험 많이 나옵니다. 거기 칼 마나임 실질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으로 나옵니다. 실질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 우리가 기능적 이런 것들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사이먼은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이먼이라는 사람 혹시 이야기 들어봤죠? 사이먼은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제한된 합리성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적 합리성을 가질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전지전능해야 절대적으로, 대안을 선택할 때 우리가 모든 대안들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해? 말이 안 되죠. 이 사이먼은 미리 정해 놓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먼저 정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내용적 합리성, 말 그대로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 뭐처럼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내용적 합리성이라면, 절차적 합리성은 그 어떤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이먼이 보기에는 내용적 합리성은 우리가 좀 어렵고, 절차적 합리성 달성이 최대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버 들어있고, 그다음 거기 폴 디징의 합리성 한번 봅시다. 거기 5가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하면 무조건 목적과 수단이 있을 때 합리성을 말합니다. 목적과 수단. 중에 12번 폴 디징의 합리성은 조금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그 다음 정치적 합리성.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가 있을 때 여러 대안들이 있단 말이야. 이 중에 수단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합리적인 걸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하고, 경제적 합리성은 말 그대로 BC 분석해 봐서 비용분의 코스트분의 비용이 제일 좋은 거,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사회적 합리성, 이걸 제일 애매모호한 거라고 봤어.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 법적 합리성, 이건 뭐 법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고, 그 다음 정치적 합리성, 정책 결정할 때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효과성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거기 합리성 모형만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 지문으로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기술 지문으로 알아두는 게. 거기 합리성 봅시다. 이제 곧 끝나갑니다.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이먼의 실질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이 사이먼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은 거기 실질적 합리성이 그런 경우를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잘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이 이 합리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52 합리성의 개념의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여기까지 맞고, 법적 여기까지 있는데 진화론적이 아니죠. 자, 우리 쌤들 법정 스님이 어느 절에 있었어? 모르죠. 이제 가르쳐 줄게. 기경사라는 절에 있었어. 기경사 법정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기경사 법정 폴 디징. 자, 그 다음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기술적 합리성은 기술적이니까 목적 수단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맞고, 합리성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에서 사이먼은 인간의 실질적 합리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맞죠? 만족함라는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맞죠? 디징이 말하는 합리성 유형에서 기술적 합리성이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해서 비교하고 선택을. 기술적 합리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목표, 수단이 나와야 되겠죠.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할 거냐? 그럼 BC 분석해야 되겠죠. 이건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이고, 디징이 말하는 합리성 유형에서 법적 합리성은 대안 합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편성과 공식 질서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맞고, 디징이 말하는 합리성 유형에서는 디징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 합리성과 동일한, 맞죠? 정책 결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와 합리성과 동일하게 본다. 그렇죠?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디징은 이 말하는 합리성 유형에서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건 사회적 구성원 간의 조화된 통합성을 의미하며, 이는 디징의 합리성 유형 중
목표 수단 분석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장 비합리적, 아까 이야기했죠? 비합리적 유형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봐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 발언권이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치적 합리성이겠죠.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가해성. 우리가 가해성은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 거기 가해성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만 보면 돼. 나머지는 써놨는데 안 봐도 돼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거의. 가해성은 초가분, 중첩, 남은 부분. 뭐하고 제일 어떤 원리하고 제일 대치되겠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가해성. 자, 쌤. 그래도 연비 많이, 석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스페어 타이어 꼭 싣고 다니면 돈만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어요. 갑자기 터졌을 때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신뢰성적인 부분은 장점 믿잖아요, 딱. 그래도. 자, 그래서 여부로 무용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정의 실패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가해성 예로는 권력분립, 분권화, 삼심제도, 양원제, 개성과 망령 무슨 말인지 다 알 거고. 특성과 본질에는 중첩성이 있다는 거죠. 반복적이고 동등 잠재력.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 단위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 다른 보조적 단위 기관들의 주된 단위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것을 동등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 스페어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대신할 수 있잖아. 효용은 신뢰성을 증진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목표의 전환을 완화할 수 있게. 그쵸? 쉽게 말해서 목표 전환은 수단하고 목표가 대치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투펑크 나면 스페어 타이어 없으면 어때? 빨리 다른 거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겠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바로 끼면서 계속 갈 수 있잖아. 그 목표를 해서. 그다음 생산성 개념 이건 넘어가 됩니다. 그냥. 생산성 개념을 가장 강조한 건 어디냐면 그럼 뭡니까?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생산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과, 생산성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죠? 신공공관리론, 감축관리론, 그렇죠? 이 부분만 체크하고 보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뭘 보면서 할까요? 그냥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가해성부터 보겠습니다. 가해성부터. 이런 것들은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쓰면 안 들려. 안 익혀져. 그러니까 문제와 같이 읽어야 돼. 자, 59번 행정이념으로서 가해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이다. 선생님, 적극적 대처 방안이냐, 소극적 대처 방안이냐? 아니, 멍청을 계속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잖아. 적극적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어? 정보를 입수하면 되잖아. 언제 터질지 뭐 할지 좀 입수하면 그동안 안 갖고 다니다가 유용한 날이 있다 그러면 갖고 다니면 되겠잖아. 그렇죠? 적극적 대응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념으로서 가해성은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맞고 가해성은 행정의 효과성, 경제 말이 안 되죠. 자, 행정의 가해성은 감축관리와 조화가 필요하다. 감축관리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생산성을 추구한다 그랬으니까 생산성하고 조화가 필요하겠죠. 다음 행정이념으로서 가해성은 체제의 적응성, 대응성 유지 그러겠죠. 다음 가해성은 1960년 정보과 컴퓨터 기술, 사이버네틱스 이론 발달과 함께 란다우죠. 란다우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을 9차원에서 주장한 가치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꼭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장을 자주 보면 됩니다. 행정 가치로서 가해성은 형평성과 말이 안 되죠. 효율성과죠. 효율성. 행정 가치로서 가해성은 행정 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제고시키죠. 행정 가치로서 가해성은 수단적 가치보다는 가해성이 수단적 가치이죠. 본질적 가치 아니죠. 행정 가치로서의 가해성은 창의성이 왜 창의성이 제거될 수 있어? 어떻든 이 조직하고 비슷한 조직을 또 하나 두면 서로 경쟁하겠죠. 그렇죠? 경쟁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겠죠. 쉽게 쌤들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이 손흥민 이번에 봤는데 토트넘에서 막 손흥민도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많이 뭐합니까? 뽑죠. 아니 경기 많이 내보낼 것도 아닌데 왜 뽑아? 손흥민 부상당하면, 손흥민 조금 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대체로 쓰려고 그런 거죠. 그럼 자기 둘이 경쟁하겠어 안 하겠어?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창의적인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종합 행정 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서 이 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통제가 필요하다. 민주성은 쌤 당연히 수단적 가치라고 그랬죠. 대외적 민주성은 우리가 행정 통제를 좀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 행정 가치 중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치도 맞고, 행정 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서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서 사회적 효율성은 사회적 효율성하고 관계된 건 인간 관계론 또는 디목, 그쵸? 그 다음 행정 가치에서 한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우리가 경제성 또는 한목적성 이런 것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한목적성이라고 그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건 다 수단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한목적성하고 경제성 같이 보지 않습니다. 한목적성은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선생님 아까 효과성은 수단적 가치였죠. 자, 그 다음 행정을 가치에서 정치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의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 말이 안 되죠.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어떻다? 상황에 맞게 좀 융통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렇죠? 합법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행정적 가치에서 가해성은 사회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공정성 확보하고 가해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죠. 자, 보통 가해성은 어떤 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있죠. 행정을 가치에서 능률성이 떨어지더라도 효과성, 아까 이야기했죠. 능률성이 낮더라도 효과성은 높을 수 있었죠. 아까 A반, B반 이야기 했었잖아.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 생산성 맞죠? 그 다음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맞죠? 과학적 관리론 능률성 맞죠? 발전행정 민주성이 중요해 아니면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해? 국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뭐라 그래? 효과성. 좋습니다. 효과성.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 공익이라는 존재할 수 없다 맞고, 롤즈의 사회적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하면 제1원리가 맞죠? 우선 자유로워야 되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은 가치는 반영하지만 형평성은 반영하는 거 아니죠. 이건 많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론할 때. 근대의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맞고.
그렇죠? 사회적 능률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 등장과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사회적 능률성 아까 이야기했다 인간관계론이라고 그랬죠. 발전행정 등장과 함께 강조된 건 효과성이라고 그랬죠. 기계적 능률성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의 과학적 관련 이거 맞죠? 과학적 관련 균리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용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에 롤즈의 정의론을 맞죠? 가해성은 불확실한 시대의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이를 안다고 맞죠? 그러니까 쌤 앞에 지문하고 뒤에 지문 많이 유사하죠 이렇게. 자, 디목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성을 비판하며 맞죠? 프레데릭선, 왈도 등의 신행정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 맞죠? 롤제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맞죠? 기획 긴등과 차등 원리. 슈버트는 공익 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의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자, 슈버트는 과정론자입니다. 그리고 과정론자 처음 나왔죠. 슈버트. 자, 뒤에 말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회계의 총합들이 이 공익인데 이런 사회계 총합인 공익은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내 말 그대로 공익 실체설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의해서 최적의 수행이 되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효과성이 아니라 그렇죠. 능률성.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는 국민의사의 존중, 수렵과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의 민주적 맞죠? 자,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걸 동등하게 취급한 것, 실제적인 건 동등하지 않은 걸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다 맞죠? 좋습니다. 자, 이 사회적 가치는 안 나왔고 시험 문제 안 나왔고 행정 능력 문제만 너무 나왔는데 그 115페이지는 행정 능력만 봅시다. 그럼 과연 행정 능력이란 게 뭔가? 자, 행정 능력이란 게 뭔가?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행정 능력은 지적 능력, 다음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관계없다. 그 위에 다 써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 능력은. 그렇죠. 행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정치적인 것도 있어야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오늘 실제 실행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행정 능력에서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행정 관료들에게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행정 능력에서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 능력을 말한다. 행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 요인 간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적이 있다 보면 실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디에나 이런 상충 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행정 능력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지, 정, 그다음 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뒷부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행정 이론까지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오늘은 다 마치겠습니다. 대강 어떤 건지 대강 이제 오늘 했던 거 대강 알겠죠? 오늘 했던 거 대강 정리하면 제가 또 이렇게 이건 여기에다 그림 파일로 일단 올려놓을게요. 이거 계속 올려놓으면 쌓일 수 있으니까 쌤들은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다음에
저기를 가져오시면 좋겠는데, 저기 혹시 PC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USB는 USB 가져와도 제가 프로그램은 혹시 못 찾을 것 같으면 제가 프로그램 드릴 거니까 사용법하고, 제가 노트북 가져와서 사용법하고 프로그램 좀 가르쳐. 여기 이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추가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또는 나는 어떻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져올게요. 그럼 거기다가 뭐가 되면 돼? 선생님들은 담아가면 되겠죠. 사용법까지 가르쳐줘요. 원래 저기에 무료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인터넷에. 자, 혹시 질문? 오늘 한 거 질문. 오늘 뭐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기능부터 했죠. 정부의 기능에서 특히 규제 기능은 거의 다 끝냈고, 행정, 그렇죠, 공공 서비스 부분을 했었죠. 공공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공공전지, 사적전지, 공유전지, 요금전지 했죠. 그 다음 누가 어디까지가 공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정부는 당연하고 애매한 부분 중간에 있는 게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공준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법까지도 배웠죠. 그 다음 넘어와서 어떤 것까지 배웠어요. 이제 여기서 정부라는 게 단순하게 어디까지, 이제 옛날에는 민간은 공공 업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민간과도 같이 협력적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영리 교육기관 NGO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다음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것까지 이야기했어? 정부의 신뢰와 사회자본까지 이야기했고, 사회적 기업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회자본 개념도 잘 알아두실 거라고. 그다음 이제 내려와서 행정 이념,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공익과 자, 목적으로는 공익, 정의, 자유, 평등, 이게 어떤 것의 본질적 목적이고 본질적 가치고, 수단적 가치로는 합법성, 뭐 그런 굉장히 많죠. 능률성, 민주성부터 합리성, 뭐 엄청 많았죠.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